수능 특강의 미적분 5강 레벨 2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 1번부터 만만치가 않은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가 존재하도록 이 말이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야. A, B가 존재하도록.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실수 A, B가 존재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해보시고, K 값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K 값을 작은 순서대로 다다다다닥 해서 KM까지 라고 하자. 후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마지막에 요걸 보면은 K의 n-1번째일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보통 몇 개인지 모를 때 이렇게 쓰잖아. M 하고, 사실은 M이 리미트로 가버려도 상관없는 거거든, 이거. 엄밀히 말하면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질문에서 n-1번째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M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인지가 딱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맨 끝에서 바로 앞번째 거에 해당하는 A, B 값 구해서 둘이 뺀 것의 최대값을 구해주시오. 막막하기 그지없지. 미지수가 A, B, K. 좀 있으면 미지수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싶은데, 들어가 봅시다. 직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 어떤 그 자연수 달린 루트 x니까 생긴 거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 직선이 얘한테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울기는 양수일 테고, 이 접한다라는 사실 외에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게 없으니, 접을 써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인데, 그 b가 여기 줬어. 5-a로. 그래서 a, 그나마 미지수를 하나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직선하고 y는 k 루트 x하고 접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접한다라는 조건 뻔하잖아. 접점에 x좌표를 t로 놓은 다음, 첫 번째는 at 더하기 5-a 이퀄 k 루트 t이다. 그러니까 t점에서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a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 a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2 루트 x 분의 k인데, 미분하면 거기다가 t를 넣을 거니까 t를 넣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t분의 k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문자는 AKT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게 두 개가 방정식이 풀릴 것은 아닌데 어느 한 문자로 정리는 가능하겠죠. 그 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에서 요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t는 내가 가정한 문자니까, 가정한 상황이니까 이 t를 소거를 해보자. t를 소거를 해보자.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t를 소거하는 게 그닥 어렵지가 않은 게, 얘가 루트 t는 2a분의 k가 일단 되고, 또 여기 있는 t도 그걸 제곱하면 되니까 t는 4a 제곱분의 k 제곱이 되는 모양새니까 이 t를 없애버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문제는 그 다음에 대한 예상인데, 그 다음에 이 식에 남아있는 문자는 a와 k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a 제곱 등장한 거 보여? 여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a 제곱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A가 실수 A가 존재하도록이 판별식이겠구나. 요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예상, 내가 왜 식을 안 쓰고 지금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예상이 없으면 t를 없애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얘기야. 자, 이제 넣고 정리. a 곱하기
4a 제곱 분의 k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a 이퀄 2a 분의 k 제곱. a를 하나 지우면 여긴 4a 분의 k 제곱, 여긴 2a 분의 k 제곱. 그러면 4a 분의 2k 제곱이니까 넘어간다 치면 a 넘어갔고 더하기 마이너스 5 넘어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애가 더하기 4a 분의 k 제곱 이퀄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4a를 곱해서 마저 정리를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k 제곱은 0가 되는 거지. 예상대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렇다면 실수 a가 아니라 실근 a였구나 이걸 존재하게 만들려면 판별식을 써서 b'의 제곱 100 마이너스 ac 4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k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 부등식을 풀 것도 없이 자연수 k는 후보가 1, 2, 3, 4, 5가 나오는 거지. 1, 2, 3, 4, 5가 나오고, 여기서 이 k-1일 때는 끝에서 두 번째 i라는 뜻이니까 k가 4일 때의 이렇게 되는 거지. k가 4일 때의 ab. 그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k가 4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k에다 4를 집어넣으면 16 이퀄 0,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0니까 a는 1이거나 또는 4이거나 그에 해당하는 b의 값은 둘이 더해서 5여야 되니까 4이거나 또는 1이거나 이렇지. 그래서 후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a-b의 최대값 얘기가 나온 거예요. a-b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3이거나인데 둘 중에 더 큰 애가 3이지. 이렇게. 처음엔 막막했겠지만 이 장면에서 내가 가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런 장면을 상상한다면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극값을 갖도록, 이게 어제 준영이가 나한테 질문을 한 거지. 미분 마이너스 2m 사인 2x 더하기 2nx. 그래서 2로 묶어주면 2x 아니다 nx 마이너스 m 사인 2x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었나? 봅시다. 극소인지 극대인지 말 안 했고 극값을 갖도록이에요. 극값을 갖도록 mn의 자연수를 적당히 조절해봐라. 이거는 딱 이번에도 역시나 사전 베이스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nx. 이거 사인 그래프잖아. 사인 그래프를 위로 째는 장면이잖아. 이때 당신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sin x는 y 이퀄 y 이퀄 x와 원점에서만 접한다. 원점에서만 접한다. 무슨 뜻이냐면 0에서 sin x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예요. 1이다. 이 기울기의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얘를 내가 그러면 잡고 Y축의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두 배로 눌러버리면 Y는 2X가 되죠. 예, 그때 이 원점에서 얘랑 접하는 사인의 그래프는 바로 Y equal sin 2X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 sin 2x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이야. 당연히 3x, 3x, 4x, 4x 그 상태에서 얘네들은 접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누르거나 잡아째는 거니까.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더 서면 변곡점 외에 다른 그 곡선의 다른 부분에서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물론 얘도 원점에서만 만나지만 어쨌든 얘로부터 왼쪽으로 기울기가 커져가면 사인 그래프의 다른 점과 만나지 않고 1보다 낮아지면 그때부터 사인 그래프의 다른 한 점과 만나게 된다. 이 사실을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니까. 자, 그러니 이게 0 되는 점, 그리고 정확하게는 0이 되는 자리에서 좌우로 부호가 바뀔 때 우리가 그걸 극점이라고 한다 그랬지.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mx, m sin x, ex equal nx가 되는 점을 찾는다 해서 sin ex는 m분의 nx 이렇게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원점을 지나는 어떤 m분의 n이라는 기울기의 직선에 대해서 이 sin ex와 원점 외의 다른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이 sin ex를 요렇게 딱 한 턴만 그려주면 될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때 원점에서의 접선, 변곡점에서의 유일한 접선의 기울기는 2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아져야만 이런 지점에서 뿔말을 만들면서 극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얻어내는 조건이 뭐냐? 바로 n분의 n이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등호 안 들어가고. 다시 표현하면 n은 2m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요 조건을 가진 10 이하의 두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면 되니까 m에다가 1을 넣었을 때 n은 1, 1개, m에다가 2를 넣었을 때 n은 1, 2, 3, 3개, n에다가 3을 넣었을 때 1, 2, 3, 4, 5, 5개. 어느 세월에 이거 10개 다 넣을 거예요 하는데 금방 끝나요. 왜냐면 얘가 지금 홀수계 단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4, 5까지만 가면 그 다음이 7까지 해서 7개와 9까지 해서 9개를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가 6부터 10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얘는 한계가 10밖에 없는 거지.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자, 이걸 합쳐보면 여기까지가 홀수 5개니까 25개, 여기가 10개짜리 5개니까 50개, 합치면 75개의 순서쌍이 된다. 이런 얘기. 이거 세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 세는 방법이야. 이것도 있고,
예,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도, 아이고. 이렇게 MN축 그려가지고, MN축 그려가지고, 격자점 10개, 10개 해서 100개 찍은 다음에, Y는 EX처럼 요렇게 가로질러서 요 아래에 있는 게 총 몇 개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같아요. 예.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고, 세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닌데, 요는 이런 상태에서 얘가 극값을 가진다라고 할 때 얘는 다항함수고 얘는 삼각함수인데 이게 극값을 가지는지 어디서 근이 되는지 난 그 근을 못 찾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베이스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거 변형을 한다면 탄젠트로 변형할 수 있어요. 탄젠트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왜냐? 탄젠트가 사인하고 입장이 같아요. 탄젠트가 사인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보면 y는 x를 그린 다음에 보면 sin x는 요렇게 지나가고 탄젠트 x는 이렇게 지나간다.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탄젠트 x를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y는 x 세제곱은 여기서 밑으로 완전 푹 파고든 다음에 1,1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게 y는 x 3승이야. 하지만 탄젠트는 그렇지 않아요. 탄젠트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1이야. 그래서 단 한 번도 y는 x보다 내려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얘는 y는 x 1보다 들어 올려야만 1보다 커지는 그래프여야만 극값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준영이가 질문한 건 이거였구나. 이런 거 체크. 정수의 비, 자연수의 비 체크. 그 다음에 양수 x.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양수 x는 얘에서 자동 성립이니까. 누가 봐도 f'x고 그러면 f'x는 x 더하기 x분의 a. 이거 잘 자란 얘기긴 한데 여기를 도함수의 정의네. 그리고 f'x를 한다? 내가 한 실수이기도 해. 그럼 내가 여기를 잘 변형해 냈잖아 이렇게. 근데 내 눈앞에 f'x가 보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미분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어떤 모양이 나왔는데 내가 그 모양에 동일한 이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f'x를 써. 시험 상황이잖아. 근데 얘를 잘 변형해서 썼어. 근데 내 눈앞에 f'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을 미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다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이렇게 써요. 실제로. 주의하라고.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래놓고 이제 실수했어요 그러는데 결코 실수가 아니다. x 이퀄 1에서 극소가 되도록이니까 일단 f'1은 0이겠죠. 1 더하기 a 찍는 제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는 아주 수월하게 얻어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사라져버린 그 앞에 b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1이라는 조건을 다 써버렸는데 더 뭘 해요?가 우리 준영이의 질문이었어. 근데 x 이퀄 1에서 극이다를 써서 이걸 한 건 맞아요. 근데 소를 안 썼잖아 지금. 소를 안 썼잖아. 극소. 그래서 이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게 0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다. 이래야 이제 이걸 알아야 극소인 건데 지금은 b를 모르니 그 위치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조건을
도함수에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아니, 귀찮아 보인다. 정확하게는.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을 구했어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b. x제곱으로 통분하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인데요. 이걸 한 이유는 통분은 뭐하러 했냐? 통분 필요 없는데. 어제 잠깐 얘기한 조합 있지? 극소라는 게 f 프라임 a 자리에서 0이어야 하고 그 a로부터 f 프라임이 마에서 뿔로 바뀌어야 된다. 요 두 개의 조합된 조건 하에서 극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 f 프라임 a는 0이다. f 더블 프라임 a는 양수이다. 요걸로 극소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f 더블 프라임 a가 양이다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 구간에 여기 이렇게 일부 구간일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 그 자리가 극소라고. 요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극소나 극대를 따지기도 해요. 그걸 쓰려고 x 이퀄 1에서 마이너스 1은 왜 쓴 거야? f 더블 프라임 1은 2 더하기 b죠. 맞나? 그지?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b죠. 2 더하기 b가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양수여야 한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그게 아주 오묘한 지점인데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도 된다가 아니라 y는 x 4승을 한번 생각해 볼래? y는 x 4승. y는 x 4승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얘를 미분해 볼까? 자, 극소점 어디야? 극소점 0이지? 0이지? 그럼 한 번 더 미분해 봐. 그러면 변곡점 어디야?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은 아니지. 엄밀한 의미에서 변곡점은 아닌데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0이죠. 그럼 지금 눈으로 보기에 이 자리가 극소야 아니야? 극소 맞지? 극소가 맞고 더블 프라임도 0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블 프라임이 0인 자리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그것도 극소극대랑 똑같습니다. 극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 0이면서 그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걔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바뀔 때 변곡점이에요. 이해돼? 변곡점이 더블 프라임이 0인 애가 아니고 더블 프라임이 0인 거는 변곡점의 충분 조건일 뿐이고 그 외에 플러스해서 극소극대처럼 극소극대가 이런 애를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얘를 극소라고 안 부르잖아. 극점이라고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변곡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블 프라임이 0이 된다고 해서 그 극소점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극소일 수 있다 이런 거야. 근데 그러면 다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0인 것은 극소가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 지점에서 부호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때 그 아이는 극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좀 질문이 안 나왔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질문이 나와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논술형까지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얘기. 근데 우리는 그냥 외우면 된다. 왜냐하면 이거 등호 넣는 걸로 그냥 외우면 돼요. 왜냐? 요게 안 되는 등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되는 등호가 우리가 가진 고교 과정의 함수에 없어. 항상 한 점씩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더하기 A를 한 거잖아요. 근데 A가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인 걸 얻었어.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등비수열이다가 등장하는 순간 니네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지. 다 까먹었는데? 나 수일 모르는데? 이렇게. 그게 제일 무서워요. 실상은 지금껏 1, 2, 3, 4 풀어오면서 4번이 제일 쉽습니다.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봅시다. 극값을 갖고, 이번에도 극값을 갖고니까 f'x를 구해야겠죠? 2ax-20 더하기 x분의 2. 그리고 어차피 이 lnx 때문에 x는 양수라는 정의역을 가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x로 통분을 해도 이 분모가 0 될 일은 없다. 그러니 올려버리면 2a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 뭐 2로 묶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이고 그 2차 방정식의 두근 즉 a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로 이렇게 추려내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라는 소리다 라는 거예요. 알파가 작은 값, 베타가 큰 값으로 설정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얻을 거 얻고 지나가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10이다. 알파 베타는 a분의 1이다. 뭐 얄짤없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 두근 하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x좌표가 감마인 변곡점을 갖는다. 이번에는 얘를 또 한번 미분을 해야겠죠. 귀찮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분수함수의 미분이 되니까 요 위에 걸 미분합시다. f 더블 프라임 x는 2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그래서 x 제곱분의 2배로 묶은 ax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되는 자리가 변곡점인데 이러면 얘도 2차 방정식인데요 선생님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정의역이 양수다. 정의역이 양수다.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값을 내놓을 테고 그 중에 마이너스 쪽은 해당 범위에 없다. 그래서 감마는 루트 a분의 1이라고 간편하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빡 오는 거 있죠. 안 오나? 알파 베타 곱이 a분의 1이다. 감마가 루트 a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걸 둘이 연결시켜서 a를 소거하면 어떻게 되나? 감마의 제곱은 알파 베타 이다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등비 중앙관계입니다. 등비 중앙관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감마가 가운데 있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고 그리고
알파가 작다고 했으니 알파가 왼쪽, 베타가 오른쪽에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애라고요. 등비수열. 게다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 했으니 감마가 루트 a분의 1일 때 알파는 2루트 a분의 1이겠죠. 공비가 2니까 2를 곱해서 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베타는 루트 a분의 2가 됐겠죠. 그러면 몰랐던 알파와 베타의 실체, 그 곱만 알았었는데 곱만 안 게 아니라 알파 베타의 실체까지 알았네. 그러면 그 둘을 더했을 때 a분의 10이 된다로부터 a가 구해주죠.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2루트 a분의 1 더하기 루트 a분의 2는 a분의 10이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로부터 a가 나오는 거죠. a가 구해지면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나오는 거고 fx도 결정이 되는 거고 a가 등장했으니까 여기구나. a가 등장했으니까 fx도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f1 집어넣어서 값 구하고 감마 넣어서 곱해주면 답이라고.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뭐만 안 잊어버렸다면? 등비 중앙 개념만 안 잊어버렸다면. 5번. 요거는 자, 이것도 미리 얘기하고 들어간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 수투 때부터 했던 거죠.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오긴 했어. 이 문구가 닫힌 구간 t 플러스 1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 gt라 한다. 이 말.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이게 f야. f일 때 fx의 t 플러스 1 이거는 이제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또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뭐 이런 요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이 이제 어느 쪽에 있느냐인데 그 t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지금은 왼쪽 끝을 기준으로 한 거야. 에서의 최소값일 수도 있고 최대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범위, 이 내가 관찰하려는 범위의 간격이라던가 이걸 변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왼쪽 끝에 있냐 오른쪽 끝에 있냐 아니면 내가 설정한 범위의 가운데에 있냐 이거 다 다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할 수 있고 그래서 못 외운다 그랬지. 반드시 그 순간에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애가 있어. 그럼 여기에 간격 일자리를 두고 기준선을 왼쪽에 두는 거야. t라는 애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잖아. 그러면 t 플러스 1 안에 갇힌 그 정의역 안에서 최소값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야.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t에 있고 왼쪽 끝이 최소니까 t 자리에 그대로 최소가 생기죠. 내가 t라고 집어넣은 자리가 그대로 최소값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 f랑 겹쳐서 올라가게 된다. 이게 언제 깨지냐면 이 구도가 언제 깨지냐면 최소값 이렇게 되는데 누가 봐도 여기가 낮은 순간이 계속 이어져. 그러다가 요렇게 잘 만들면 요 간격이 딱 1이 되었을 때 요 간격이 1이 되었을 때 여기 높이랑 t에서의 높이랑 t 플러스 1의 높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중에 요 함수가 요렇게 걸리게 되는 거니까 이 중에 제일 낮은 애가 어디냐라고 할 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라는 대답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f를 따라 올라가되 이제 이 범위가 얘를 탁 지나는 순간부터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거지. 이렇게 변하면 t 플러스 1 자리에 최소값이 생겨요.
근데 나는 함수값을 t에다가 찍을 거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1의 높이를 왼쪽으로 한 칸 가져와서 t 자리에 찍어라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내내 일어나죠. 내려가는 내내 그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에 t 플러스 1 자리에 생긴 최소값을 t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요 라인 이후로 왼쪽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다 왼쪽으로 1만큼씩 평행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밀고 오는 장면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뾰족하게 돼버리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GT가 된다. 반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려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보면 t 플러스 1의 최소값이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내내 이 오른쪽에 있던 그래프가 왼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여 요렇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 근데 이제 여기에 도달했다고 하자. 이 간격이 딱 1이 됐어. 1이 됐으면 최소값이 어디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애야. 끌고 왔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옮겨봐도 최소값이 어디야? 그럼 여기야.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t를 내가 내내 계속 옮기는 동안 이 꼭지점의 높이가 그대로 자신의 최소값이 돼버리는 요렇게 일자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t라는 애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이쪽 t에 있는 최소값이 그대로 자신의 최소값이 된다. f랑 같이 타고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GT가 된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변환의 시점과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변환의 시점의 모습이 하나는 뾰족이 되고 하나는 수평, 일자의 늘어짐이 된다. 이게 최대값으로 바뀌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를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자, fx 여기가 지금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2의 x승분의 2차의 함수 제곱 더하기 ax인데 이게 이 범위를 터서 이 그림을 얘기를 하자면 이 그림은 2차 함수고 이 x승이 밑에 가 있는 어떤 패밀리 컨셉의 도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x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고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근선 타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근이 0이라는 거,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애지. 그 상황에서 요 아래를 읽어보면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f-1보다 fx가 더 높다. 여기가 극소이다. 또는 최소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y축이고 요 녀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요 극소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다른 그래프로 채워지겠지. 다른 그래프로 채워지는 그런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극소이다로부터 얘를 미분하여 fx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f 프라임 x는 2의 x승분의, 이건 시간 낭비니까 얼른 할게.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ax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0인 값에 a 해당하는 a 값을 찾아보면 a는 3이다가 금방 나옵니다. 그럼 3을 넣어서 완성.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래프는 bx, x가 0보다 클 때인데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크게 따져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야.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근데 그 얘기는 이 나로 결정이 돼요. 나. GT가 이제 지금부터 그 일을 할 텐데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최소값이니까 내려가는 동안에는 얘랑 같이, 이 같이가 아니라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값으로 이렇게 늘어지다가 그러다가 여기에 닿아서는 1 길이만큼 일자로 이렇게 늘어지다가 진우가 영 또 정신을 못 차리네. 팔짱 풀고 허리 세우고 문제는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잖아. 따라 올라가는데 이 B가 만약 양수라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요. 그동안에 t 퀄 마이너스 2분의 1 t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에서 미분 불가 뾰족점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지. 이거 따라 올라가면 뾰족점이 생긴다면 0에서 생기겠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뾰족점이 생긴다.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GT 그래프의 작성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려가니까 여기에 간격이 이거는 실제로 그려지는 그림은 아니니까 요 간격이 1 되는 어떤 순간부터 찾아서 얘를 왼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안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GT의 그래프의 작성법을 아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 뾰족한 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1, 왼쪽으로 끌고 온 양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되는 값은 2분의 1이겠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요 함수값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분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요 값과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이 값 2분의 b가 서로 같은 높이여야 한다 이런 거지. 왼쪽으로 1만큼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1호부터 b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 루트 2가 된다. 요렇게요. 요거랑 A, B 다 구했지? 이제 마지막 관문만 넣으면 돼요. 마지막 관문 G 마이너스 3과 G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G라는 애는 지금 이 파란 선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다 그 근본이 F에서 온 애잖아. 그러니까 G를 구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3을 넣는 게 아니고 G 마이너스 3이 예를 들어 요 자리가 마이너스 3의 높이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높이가 어디 생기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 생기냐? 여기 F에 왼쪽으로 한 칸 민 거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G도 마찬가지. G1이라는 애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 높이인데 요 높이가 어디랑 똑같은 거냐? 빨간 선에 요 높이랑 똑같은 거다. 그럼 여기가 1이면 그걸 왼쪽으로 한 칸 끌고 온 거니까 G에다가 2를 넣은 것과 같아. G래. F에다가 2를 넣은 것과 같다. 한마디로 더하기 1 해서 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구해놓은 지금 A, B 값으로 완성할 수 있는 fx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는 여기다 넣어야겠지. 2는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웬만한 모의고사에 뭐 8번급 돼요. 레벨 2인데 이거 쉽게 풀리는 문제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쉬워요. 이게 당장에 요렇게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2의 마이너스 x승을 2의 x승으로 바꾼 다음에 얘네 둘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반대쪽 거울면 대칭 그림이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최악은 이걸 최대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변형이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다. 나 같으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수월한 문제를 내겠지. 애들은 어려워하면서 나는 바꾸기 수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양의 실수,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이고 교점력 있으면 이 방정식은 어차피 우리 못 풀잖아. 왼쪽은 삼각방정식이고 오른쪽은 지수방정식인데 어떻게 풀어? 교점력이고 그 교점이 딱 두 개 가지면 그 두 실근이 모두 4분의 3파이보다 크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 배웠다면 모르는데 왼쪽을 루트 2 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로 쉽게 합성할 수 있어요. 저는 사인 의 합성 중에서도 외워놔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합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는 루트 2배한 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를 실제로 뭐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뭐 x 더하기 알파로 한 다음에 알파가 1분의 1이 탄젠트 1이 얼마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워낙 유명한 애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 A, 2의 x승이다 라고 해야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쉽게 그려지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출발하여 4분의 파이까지 갔을 때 최대값 루트 2가 되는 요런 사인의 그래프예요. 요런 사인의 그래프. 그러면 똑 떨어지는 요 자리가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얘가 지금 기준점을 4분의 3파이로 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교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알 수 있는 것이 이 A는 음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A는 음수겠구나. 왜냐면 양수가 되면 이렇게 올라갈 테니 여기서 4분의 3 이전에 만나잖아. 그러면 안 되고 4분의 3파이보다 큰 애랑 만나려면 최소 요쪽이랑 만나야 된다. 그러니 저 지수함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다. 그리고 두 번 만나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쯤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런 걸 원하는 거고 이런 상태. 그죠? 이러면 양수 쪽에서 4분의 3파이보다 큰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걸 원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경계니까 그 경계가 어디냐를 따졌을 때는 요렇게 되는 애와 요렇게 되는 접의 상태와 더 가서 이렇게 접으로 하자 되는 접의 상태 그 두 상태의 사이를 원하는 거다. 그럼 이게 얼마인지를 알려면 또 접한다의 조건을 써야겠죠? 접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접한다는 루트 2 사인 알파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과 A, 2의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함수값이 같다 조건과 미분 하시면 루트 2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고 요놈은 미분해도 그대로죠 이거. 그대로니까 루트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4분의 파이와 A, 2의 알파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죠. 이렇게 되면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다시 말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4분의 파이가 1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과 사인이 같은 지점이 거기죠. 그러면 사실 이 알파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애가 각 단위로 어떻게 나오느냐? 뻔해요. 알파가 0이거나 자기 주기만큼, 그러니까 0일 때 딱 1이지. 그 다음에 얼마일 때냐면 4분의 3파이보다 큰 값이니까 그 다음 주기는 알파가 파이일 때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1이니까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시 1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 사인의 그래프가 지 한 주기를 갔다 온 양이란 말이야. 지 한 주기를 갔다 온 양인데 얘가 지금 보시면 x니까 지 주기가 2파이거든. 그러니까 2파이만큼 추가. 그래서 알파는 3파이 일 때다. 이렇게요. 그래서 알파는 파이일 때랑 3파이일 때의 사이가 경계가 되는데, 그때 여기 둘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야죠. 알파 이퀄 파이일 때의 a 값은 얼마냐면 2의 파이 승분의 여기다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알파가 3파이일 때의 a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3파이를 넣는다는 얘기니까 2의 3파이 분의 3파이 분의 여기다가 3파이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주기 2파이는 버리는 거니까 또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하나가 P고 이게 더 작으니까 아니구나, 이게 더 작구나. 아닌가? 그렇지. 이게 P고 이게 Q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2의 파이 플러스 3파이가 되니까 2의 4파이분의 1. 역수치하면 2의 마이너스 4파이 정도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돌고 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차용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꾸로 얘는 기출문제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문제가 갖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갖는 기출문제가 있어. 거기서 차용해서 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변형해서 또 문제를 낸다 그러면 문제가 돌고 도는 거지. 뭐냐면 음의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 얘기죠. 기울기가 음인 어떤 직선에 대하여 이 그래프가 아래에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가 이 그래프보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음의 기울기를 지키면서 그때 이 y절편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양을 결정할 텐데, 최소값,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아예 올라가 버리면 밑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최소로 얼마나 내려올 수 있는가는 결국 접 얘기거든요. 접하는 순간을 뜻하는 거거든, 이 K가. 근데 그게 함정이야. 접이라는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곡선일 때 얘기지. 접이라는 건 곡선일 때 얘기예요. 자, 이쪽을 제가 GT라고 하고 얘를 다시 써볼게요. 2의 x승 마이너스 1이 접히냐 안 접히냐, 즉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의 가늠자는 0이죠.
0일 때 딱 1, 1, 0 되니까.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가를 수 있는데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아이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나가면 돼요. 플러스로 만들면서 나가면 바로 얘네 둘이 지워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남아서 이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로 그대로 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2배의 2의 x승, 그지?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어떤 곡선이 되죠. 그래서 말인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까?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 상수함수로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1하고 상수함수로 오다가 여기서 쑥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요 장면을 얘기하자면 G 프라임 T가 당연히 0의 왼쪽에서는 0이다가 0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2배 2의 x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걸 내가 경계로 좀 표시해 볼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건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달라서 여기 부드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뾰족한 애라고. 그러니 지금 여기다가 이 tx 플러스 k라는 애가 지금 이 빨간 선의 그래프보다 언제나 높으려면을 갖는 최소값은 접점을 찾는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 접점은 직선이 요렇게 생겼을 때라고. 요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의 t 값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면 얘한테 접할 수가 없다. 왜냐면 최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그림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라고 하면 여기에요. 꺾이는 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찾게 된다. 자, 결론. K의 최소값을 FT라고 했지만 FT 역시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져야 된다. 기울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이렇게 클 때와 작을 때로 얘보다 얘가 큰 거지 기울기가. 크면 K의 y절편이라는 건 반드시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이걸 고정해 놓고 그러니 얘를 보면 당장의 답이 나오는 게 F'T 이거 미분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지점에서는 미분하면 0 될 거 아니야. 상수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애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즉시 0입니다. 저게 나오자마자. 그리고 이제 요값이 문제인데 이게 미적분에서밖에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이 문제를 못 내는 이유가
예, 여기가 t에 대한 함수로 즉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왜냐? 또 이종의 그래프를 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접점을 이번에도 알파로 잡아볼게요. 접점을 알파로 잡으면 우리는 여기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함수값이 서로 같다.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과 여기다 알파는 거 t 알파 플러스 ft, k 대신에 ft라고 쓸게. 우리 ft 구하는 중이니까. 여야 한다와 그 다음에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에다가 알파를 넣는 것과 이 직선의 기울기인 t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보면 내가 ft를 구하기 위해 이 t와 여기서 이제 알파를 소거해야만 그게 t의 값이 나오지. 근데 얘 같으면은 바로 t로 이렇게 될 거예요. t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알파승이 t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알파를 또 없애려면 요걸 알파는으로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못할 건 아닌데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도 되고요. 나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썼어. 처음부터. 근데 이걸 굳이 t에 대한 함수로 쓰고 싶은 사람은 알파 이퀄 ln y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하시면 돼요. ln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ft.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값은 t 플러스 1 빼기 t ln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요 마이너스 2배의 2를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했다고 그랬어. 나는 애초에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각각 미분하는 거지.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t에 대하여. 그럼 dt분의 d알파가 나올 거 아니냐? 중간에 만나면 되지. 여기서. 아무튼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자, 마지막. 얘는 사전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되죠? 뻔하지 뭐. 위치 ft, gt 이렇게 해서 이게 평면 운동으로 나오는 애는 좌표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예요. 벡터. 벡터. 그래서 속도라는 개념과 속력이라는 개념을 이때부터는 아주 면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속도는 이걸 미분하고 미분한 애를 좌표 형식으로 그대로 써주는 걸 속도라고 하고, 여기서 속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속력은 이렇게 한 애를 제곱하여 더해서 루트까지 씌워주는,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에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베이스 지식이 없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된다. 가속도 있고요. 가속도 역시 벡터라서 더블 프라임, 콤마 더블 프라임이 되고요.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고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 좌표 제곱하고 오른쪽 좌표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값.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위치 x, y가 하고 x가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쓰고 y가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썼지만, 실제로는 위치 얘기를 하려면 p하고 괄호 열고 이거 콤마 세로 이만큼 쓰고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로. 그리고 속력이 0인 순간이 또 존재하네. 속력이 A인 순간이 존재할 때
이 순간 P의 Y 좌표는, 자, T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A도 같이 구해서 넣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속도가 있어야 속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V 속도는 마이너스 2 사인 t 마이너스 2 루트 3a 사인 t 코사인 t 콤마, 이게 x좌표 미분한 거. y좌표 미분하면 탄젠트 t는 시컨트 제곱 t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코탄젠트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코시컨트 제곱 t 닫고, 얘를 내가 f't라고 하고 얘를 g't라고 하면 얘가 말하는 속력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뜻해요. 여기서 이 문제의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속력이 0이 된다. 자, 무슨 뜻일까? 속력이 0이 된다. 속도도 아니고 속력이 0이 된다. 아니, 수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식을 보면서 얘기해봐. 맞아요. 이거 실수기 때문에, 허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각각이 0이어야 된다고. 여기서 t와 a가 다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아니, 속력이 0이다 그러면 등식이 하나 같은데 이 하나의 등식으로 어떻게 a와 t를 같이 구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얘가 0이고 그리고 얘가 0이어야 한다 이거야. 제곱의 합이므로. 그래서 1번 f't가 0이려면 제곱하기 전에부터 이미 0이어야죠. 그러니 마이너스 2로 잡아 묶으면, 그리고 사인 t도 앞으로 빼면 결국 1 플러스 루트 3a 코사인 t가 0이어야 한다는데, 사인 t 물론 0 될 수 있지. 0 될 수 있는데 적어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0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 1 코사인 t는 마이너스 루트 3a분의 1이다. 혹은 그 반대 a는 어쩌고 저쩌고 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놈이 0이어야 된다. 이거는 또 이제 시컨트 코시컨트 많이 헷갈리지. 그럴 때는 그냥 사인 제곱 분의 1과 코사인 제곱 분의 1로 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a 이퀄 2번 1 플러스 a 이퀄 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t 분의 시컨트 제곱 t가 되는데, 잘 보면 번부수가 가능해요. 이게 얘가 사인 제곱 분의 1, 얘가 코사인 제곱 분의 1. 그러면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 되지. 그것은 탄젠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탄젠트와 코사인을 어떻게 연결할까? 탄젠트와 코사인을 어떻게 연결할까? 어떻게 연결하면 되나? 둘을 엮어서 내가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t를 소거하려고 하는 건 무리예요. 삼각방정식에 이거와 이거를 엮어서 소거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까지는 없나? 무리인 걸로 보고, 나는 a를 소거하려고 그래. a를 소거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탄젠트 제곱과 코사인이 뭔가 연립방정식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내 지로는 원래 탄젠트랑 친한 애는 누굴까? 우리 저 미분 공식이나 적분 공식이나 삼각함수 알고 있는 공식의 탄젠트와 친한 애, 코사인과 관계 있는 애인데 시컨트예요. 시컨트를 엮을 거야 지금부터. 잘 봐. 어떻게 되냐? 얘를 a는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코사인 t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거를 그냥 위로 올려버리면 시컨트 t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시컨트 t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탄젠트 제곱테는 시컨트 제곱 t 빼기 1이 됩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기억나? 여기 옆에 살짝 써도 돼. 탄젠트 제곱 t는 시컨트 제곱 t이다 이렇게. 그럼 이 1만 절로 넘어가면 이거 아니야. 그리고는 이 a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는 거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시컨트 t는 시컨트 제곱 t 빼기 1 이렇게. 그리고 넘겨서 루트 3을 올리면 루트 3 시컨트 제곱 t 넘어가서 플러스 시컨트 t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루트 3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이퀄 0 이렇게. 그래서 1 루트 3 마이너스 2 요렇게 분리하면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각범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양수여야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컨트 t 즉 코사인 t분의 1이 얼마여야 돼? 루트 3분의 2여야 돼요. 이거 알고 보면 특수각이었어요. 알고 보면 특수각이었다고.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거 2분의 루트 3으로 만드는 t 값은 얼마일까? 30도 6분의 파이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면 다시 이걸 뒤집어서 넣는 게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 들어가면 3분의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t는 6분의 파이였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였다. 그걸 어디다 넣으면 된다고?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로 뭐 저는 t를 어떻게든 없애버릴 거예요 라고 하면 시컨트를 엮어가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돼.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속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와 그 속력이 0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속력이 0 되려면 x좌표의 속도와 y좌표의 속도의 각각이 0이어야 된다. 이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레벨 2 녹화를 여기까지 할게요.